대한민국 로봇 산업의 도약을 이끌 로보컵 2016 인천.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 믿었던 스포츠, 그리고 일상. 하지만 여기 그 한계에 도전하는 철학을 가진 기계들이 있습니다. 1997년 자율 로봇의 발전과 인공지능 연구를 위해 첫 발을 내디뎠던 글로벌 프로젝트 로보컵. 초기에 단순한 로봇 축구에서 시작해 이제는 재난 구조와 홈 서비스를 비롯해 산업 자동화까지 확장되며 세계 최대 규모의 로봇 및 AI 행사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7월 전 세계의 이목이 대한민국 인천 송도 컨벤시아로 집중됩니다. 로보컵에는 전 세계 연구자들을 가슴 뛰게 하는 위대한 장기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는 2050년까지 피파 월드컵 우승팀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는 완전 자율 로봇 축구팀을 개발하는 것. 인지와 의사결정, 학습과 협력, 그리고 체화 지능까지 인간의 지능과 신체를 닮아가려는 로봇들의 위대한 도전이 지금 이곳 인천에서 펼쳐집니다. 그 위대한 도전의 최전선에 선 이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해 출전하는 인하대학교 인하 유나이티드 사커팀. 지훈아 공 막았어야지. 이 안에 공이 들어가고 인지를 해야 그거 나중에 계속 보내줘. 왼쪽 화면을 다시 조금 줄여볼래? 작게 그럼 전체 사이즈가 보이게 경기장처럼. 그러면 이제 이 경기장에서의 이 지금 로보컵 사커리그는 인간의 조종이 일절 개입되지 않습니다. 오직 로봇 스스로가 카메라를 통해 공의 위치를 파악하고 상대 수비를 인지하며 동료와 협력해 골을 넣어야 하는 완전 자율의 세계입니다. 스몰 사이즈부터 휴머노이드, 그리고 시뮬레이션 리그까지 매 순간이 기술의 한계를 시험하는 연속입니다. 일단 로보컵이라는 대회 자체가 되게 오래된 역사가 있는 대회이긴 한데요. 이 로보컵의 시작이 2050년까지 우리가 사람과 실제 사람 선수들과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이 축구 대결을 하고 싶다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된 대회이고요. 거기에서 그 대회에 맞게끔 실제 휴머노이드 로봇과 아직까지는 휴머노이드 로봇과 사람과 대결할 정도의 레벨은 아니니까 휴머노이드 로봇끼리 이렇게 먼저 대회를 하자 해가지고 경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되게 많아짐에 따라서 작은 키즈 사이즈도 있고 아니면 미들 레벨 사이즈도 있고 정말 사람과 같은 크기의 사이즈도 있는데요. 저희는 미들 레벨 사이즈의 휴머노이드 로봇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대회가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내년에 인천시에서 열리게 된다는 소식을 듣고 그럼 우리도 인하대학교에서 한번 대회를 준비해보자 라고 하셔서 그 로봇 하시는 교수님들, 인공지능 하시는 교수님 이렇게 네 분이 모여서 대회를 준비하게 되었고요. 처음에 준비는 두 분이 조영문 교수님과 심인욱 교수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좀 합류를 하게 돼서 팀을 만들고 그 팀에서 이제 그럼 학생들을 뽑아보자 해서 열정 있는 학생들을 저희가 굉장히 선별을 해가지고 뽑았고요. 선별을 처음엔 해서 학생들도 사실 휴머노이드 로봇도 모르고 축구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측면에서 첫 단계부터 로봇 교육을 시작으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어떻게 제작하면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설계할 수 있을지부터 찾아봤고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베이스라인에서 저희가 로봇도 사게 되고 이렇게 잔디밭도 깔게 되고 직접 하나하나 다 만들어 와서 지금 축구 대회를 나갈 수 있게끔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우선적으로 대회에서 우승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략들이 일단 휴머노이드 로봇이 지금 이 플랫폼도 중국 회사에서 나온 거긴 한데 너무 플랫폼이 좋아요. 그리고 기존에서 제공해주던 라이브러리가 순간순간 발전이 빠르기 때문에 그럼 이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잘 조합할 수 있을까? 그리고 사람과 할 수 있는 축구의 전략과 다르게 여기 휴머노이드 로봇이 할 수 있는 움직임들은 움직임이 다르잖아요. 그 움직임에 맞춰서 어떻게 전략을 할 수 있을까에 고민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업데이트된 게 슛 모션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중거리 슛도 때릴 수가 있게 되고 이 휴머노이드 로봇은 빠르지가 못하기 때문에 공이 뜨게 되면은 공이 뜨는 것을 골키퍼가 막기가 되게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럼 일단 슛에서 집중을 하자. 그럼 슛을 어떻게 빨리 찰 수 있을까? 그럼 어떻게 빨리 공을 발견하고 그 슛을 찰 수 있는 위치로 로봇을 정렬한 다음에 거기서 슛을 때릴 수 있을까? 슛을 찰 수 있을까? 네, 뭐 그런 것들에 좀 집중을 해서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요즘 정말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렇게 축구 레벨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 된 거는 정말 최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오시면은 이렇게 로봇이 축구도 하네,
그리고 꽤나 잘하거든요. 슛을 쏘면은 꽤나 세게 차고 있으니까 이 경기하는 것들 봐주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또 아직까지는 또 그 미숙함이 있어요. 우리가 항상 AI나 로봇이나 걱정이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인간을 대체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하는데도 그 실제 축구를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잘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헛점도 있고, 그럼 이 헛점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어떠한 해결들이 있고, 그럼 인간들이 여기서 해야 될 건 뭘까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뭐 정말 가볍게 보러 와주셔도 저희가 축구 경기를 보러 가는 게 그냥 재밌어서 보러 가는 거잖아요. 여기에서의 재미는 물론 경기를 잘해서 재미도 있겠지만, 패스를 하고 슛을 하고 골을 넣고 하는 재미도 있겠지만, 보는 경기하는 것 자체가 그냥 어색함과 이 그 모든 그 과정들, 이 경기 대회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들, 이런 것들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한 가지 더 부탁드리는 게 있다면은, 저희가 그래도 인하대학교에서 굉장히 1년 동안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저희 대학교 팀을 그래도 응원하러 와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학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밤낮을 잊은 학생들.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단순한 승패가 아닌 기술의 진보입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걷는 거랑 그 고개를 움직이는 것조차도 조금 힘들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시행착오들을 겪으면서 실제로 이제 목을 자연스럽게 움직이거나 또는 비전 정보를 바탕으로 킥을 하는 등 조금 자유로운 움직임들이 이제 진행이 되기 시작을 해서, 네,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크게 발전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로봇 기술이 전체적으로 많이 발전을 하기도 했고, 그런 기술을 실제로 하나씩 조금씩 저희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최대한 적용을 시켜보고, 그게 실제로 동작을 하는 거를 이 휴머노이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휴머노이드 모션 쪽으로 조금 하고 있었는데, 그 모션이 이 로봇에서 올렸을 때, 그 알고리즘 올렸을 때 실제로 동작을 하고 시뮬레이션에서 돌아갔던 것과 유사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로봇이 축구를 하고 이제 다른 각종 회사들에서도 축구하는 로봇을 내놓고 있는데, 이제 나중에는 실제로 정말 사람처럼 11대 11 같은 경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Hello, customer. May I help you? Cola and banana, please. 로보컵의 기술은 축구장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과 가장 밀접한 곳, 바로 가정과 실내 환경에서 인간을 돕는 홈리그입니다. I'll go to you now. 이번엔 인하대학교 인하 유나이티드 애톰팀의 연구실을 찾았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인간의 복잡한 일상을 이해하는 서비스 로봇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Hello, customer. May I help you? Silver can and cup, please. 딱딱한 공과 정형화된 필드와 달리 가정 환경은 매 순간이 변수입니다. 구겨진 옷가지의 형태를 인식하고 사람의 명령을 알아듣고 정교하게 물건을 다루는 일. 인간에게는 당연한 이 일들이 로봇에게는 거대한 도전 과제입니다. 네, 저희 인하 유나이티드는요, 1년 전에 본격적으로 구성된 팀이고, 저 한 명의 개인의 팀이 아니라 여러 교수님들이 모인 연합팀입니다. 이름에도 그렇게 나와 있듯이. 그래서 4명의 교수님, 그 전기전자공학부의 조영근 교수님, 그리고 인공지능공학과의 안우진 교수님, 그리고 제가 있는 스마트 모빌리티 공학과의 장준 교수님, 그리고 저 시민욱이 함께 모여서 만든 인하대에서 로봇을 한번 제대로 해보자라고 해서 젊은 교수님들끼리 똘똘 뭉친 팀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좋은 기회가 또 닿아가지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좋은 회사와 잘 협업하게 되어서 대회를 출전하기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하드웨어를 본격적으로 하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일단은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에 집중하기로 했고, 그러면 애톰에 적합한 로봇을 무엇을 할까라고 해서 양팔 로봇을 처음에 찾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컨택을 하기 시작했고, 축구는 로보컵에서 오피셜하게 지원해주는 중국 로봇이긴 하지만 부스터 로봇에 연락이 닿아서 부스터 로봇을 가지고 축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애톰은 지금 미션에 맞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애톰은 크게 5가지 미션이 있고요. 하나는 이렇게 손님 맞이하는 거 미션이 있고, 그다음에 레스토랑에서 원하는 음료나 음식을 가져다 주는 미션, 그다음에 픽앤플레이스라 그래서 물건을 책상을 치우거나 물건을 정리하거나 하는 미션이 있고, 빨래 개는 미션, 그리고 일반적인 제너럴 퍼포즈 미션이라 그래서
사람이 와서 뭐 이렇게 랜덤하게 요구를 합니다. 물론 그 랜덤이 100% 랜덤은 아니고요. 대회에서 주어진 프롬프트가 있고 그 프롬프트 내에서 뭘 해라 라고 하면은 그걸 수행하는 그런 미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가 시작한 거는 교육의 목적이 상당히 강했고요. 그래서 처음에 학생들한테 로봇이라는 것을 어떻게 가르치면 될까라고 했는데 로봇이라는 게 이론도 중요하긴 하지만 실제로 로봇을 다뤄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나 이론이 한꺼번에 모이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다양한 학과의 교수님들, 다양한 학과의 학생들이 모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양성 위주로 좀 세팅을 했고 학생들이 배우는 거는 이론을 실제로 자기가 배웠던 것들을 로봇에 넣어보면서 이런 고가의 장비다 보니까 좀 처음에 좀 무서워가지고 사실 많이 부서졌습니다. 부셔도 보고 고쳐도 보고 업체랑도 얘기해보고 전문가들이랑도 얘기해보면 하면서 실제적으로 로봇을 다루는 거를 가장 많이 배운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스스로 필요한 이론을 공부하고 하면서 모자란 공부를 더 하게 되고 약간 그런 식의 목적의 교육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로보컵이 가장 큰 활성화됐던 대회가 독일 2023년이었나 독일 대회거든요. 근데 지금 그 실제로 참여하고자 하는 로봇 팀과 로봇 회사들이 그때보다 더 많이 신청이 되어 있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역대 최대 로보컵이 될 거라고 감히 생각을 하고요. 참여 인원 한 15,000명 이상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로봇계에서 그 로봇 강아지 말고 로봇계에서 정말 많은 꿈나무들이 와서 함께 펼치는 대회니까 잘하는 팀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못하는 팀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못하더라도 에이 저게 뭐야 하지 마시고 느립니다. 보시다시피 로봇은 여전히 아직 느립니다. 유튜브에 보는 것처럼 그 CES에서 보는 그런 대기업에서 있는 로봇들보다 느리고 약간 덜 떨어진 멍청한 뭐 어떤 단어를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네, 학생들이 하는 거고 이런 학생들이 잘 커서 이제 그런 회사에 가서 그런 훌륭한 로봇들을 만드는 거니까 기쁨과 사랑으로 잘 살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보컵 인하대 화이팅! 수천 번의 실패, 수만 줄의 코드 수정.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한 청춘들의 도전은 멈추지 않습니다. 로봇은 사실 되게 많은 분야를 융합하고 있는 도메인이어서 어떤 과든 간에 사실 많이 적용이 될 수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저희 그 로봇이 이제 움직일 때 그 움직임을 계획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서 평소에 학과에서도 그런 공부를 관련해서 하다가 좋은 기회로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교가 이번에 첫 출전인데요. 그 출전하는 팀이 거의 30개 팀이 되는데 그중에 유일하게 저희 팀만 첫 출전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만큼 부족한 부분도 많겠지만 그만큼 많이 잘 준비해서 저희 지역 인천에서 하는 만큼 또 더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이 팀에서 맡은 역할은 그 로봇이 어떤 행동을 할지에 대해서 계획하는 그 알고리즘을 이제 설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쪽은 이제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미션이 있는데요. 그 빨래 접는 미션인데 이 부분이 아마 그동안 로봇에서 되게 어려운 미션으로 여겨왔었던 그런 미션인데 그래서 이제 각 팀들이 그 어려운 미션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중심적으로 보면 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로보컵 2026은 축구와 홈리그 외에도 재난 상황에서 인명을 구조하는 레스큐 리그와 미래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인 인더스트리얼 리그 그리고 꿈나무들을 위한 주니어 리그까지 총 5개 리그로 치러지며 학문적 연구를 넘어 실제 산업과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글로벌 테스트 베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혁신의 장을 품은 도시 대한민국 인천이 있습니다. 인천은 이번 대회를 통해 글로벌 로봇 및 인공지능 중심 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로봇대회는 전 세계 로봇 석학들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AI 로봇 공학 대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인천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가 인천을 글로벌 로봇 도시로 이름을 알리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천은 청라 로봇랜드와 로봇 실증 시설 등 관련 인프라를 바탕으로 로봇 산업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기업, 연구기관과 협력을 더하고 인천을 로봇 AI 산업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대회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 로보컵 연맹 또 한국 AI 로봇 산업협회와 함께 경기장 운영, 안전관리, 관람객 편의까지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도록 끝까지 잘 준비하겠습니다. 로보컵 2026 인천은 미래 기술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방문 부탁드립니다. 단순히 승리를 위한 경쟁이 아닙니다. 인류의 삶을 더 풍요롭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전 세계 청춘들과 연구자들이 지혜를 모으는 축제. 2026년 7월 2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릴 로보컵 2026. 기계의 철학을 심고 그 기계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인간들의 위대한 도전이 이제 곧 시작됩니다. Worry Broadcasting System, Incheon.